어제 미소하고 유튜브 라이브 하고 나서 그 여운이 약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와 주시고 저희도 재밌었고 아,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에 놀부 놀부라는 회사 아시죠? 놀부 대표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이것저것 뭐 정리해야 될 일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외식업이 정말 심각해요. 매출도 많이 빠지고, 저희는 뭐 매장이 많은데, 잘 되는 매장은 여전히 잘 되는 면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많이 빠졌어요. 특히 저녁 매출이 저녁에 왔다 갔다 뭐 저처럼 술 많이 드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아예 사람이 없어요. 강남에 그 한남대교 지나가지고 거기 있잖아요. 그 신사역 사거리라고 하나 거기를 제가 운전을 못해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이렇게 늘 대기 엄청 하고 신호 짧아가지고 언제 지나가 하는 거기가 최근에 이제 제가 강남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한 방에 통과하는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아휴, 근데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국제적인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메르스 이후에 이제 온 건데, 음, 이렇게 교류가 많은 시대에는 아무리 방역 검역을 한다고 해도, 음, 주기는 더 잦아지고, 공포심은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과학자나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어, 걸린 사람만 마스크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게 공포감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은 좀 대책 없는 면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아직도 핸드폰을 잘 못 다루고 있어. 그러면 그때 제일 피하게 되는 게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이거든요. 최근에 저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아마 다 곡소리 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이제 그 저희 사무실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가 뭐 아침에 가나 저녁에 가나 늘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제 외국인 친구 한 명은 한국 사람들 왜 밤에도 커피 마셔? 이럴 정도로 늘 장사가 잘 되는데 최근에는 뭐 자리 걱정 없이 늘 가서 미팅하는 약간 그래서 요즘에 평소 가보고 싶었던 식당들 줄 서거나 사람 많아서 정신 없어서 안 갔던 데들 좀 가면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전에 여유 있게 커피를 좀 내려 마시고 완전 요즘에 꽂혀 있는 이건 뭐야? 과테말라 엘소 모럿 옐로카 모로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이시돌 목장이 그냥 목장이 아니고 저거잖아요. 제주도의 그 성 이시돌이라는 신부님의 이름을 따서 그 성직자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목장을 만들어서 이제 제주도민들이 예전에 처음으로 우유를 먹게 하고 또 감귤 씨앗도 가져와서 이렇게 퍼뜨리고 한 뭐 그런 곳인데 거기 이제 이게 거기 커피를 먹어보고 너무 반했는데 왜 맛있냐 이제 최근에 알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그 뭐 커피하면 이탈리아잖아요. 그 바티칸에 납품되는 원두를 같이 받아서 쓴다고 하네요.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생각은 커피는 취향이 아니라 어떤 면의 수준인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커피 마시기 시작하면 스타벅스는 사실 공간이 없어서 가는 거지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원두를 제가 아까 그래서 먼저 와서 갈아놨습니다.
보여드리면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죠. 배운 적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쭉 하고 아씨 뚜껑 안 내렸어. 어떡해 맨날 이래. 커피도 너무 굵게 간 것 같아. 대충 마시면 되죠. 원두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처럼 기술이 없는 사람도. 근데 제가 이제 원두를 이제 자꾸 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바리스타 분께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좋은 원두는 템핑,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할 때 이렇게 누르잖아요. 템핑을 하지 말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저희가 그 정동에 카페가 있어요. 그 월하정동이라는 그 한정식 가게 있거든요. 거기 옆에 카페가 같이 있어서 거기 에스프레소 머신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마셔보려고요. 종이 이거 드립할 때 쓰는 종이도 있는데 요즘에 좀 환경오염 많이 시키고 쓰레기 많이 생기면 싫더라고요. 맛. 어. 좋은 커피, 제 커피 전문가는 아닌데 좋은 커피는 이 신맛이 튀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남아있는, 신맛이 없으면 좀 약간 완성도가 안 느껴지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김치 먹듯이. 그래서 그 놀부 대표님을 점심 만날 건데, 놀부가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1200억인가? 1500억에 샀잖아요. 그 놀부 옛날에 창업하신 그 아주머니 부부였는데 이혼하시고 그 여자분 성함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외식업계 전설이죠. 혼자 그 신림동, 그게 신림본동이라고 하나?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그쪽에 지금도 거기는 뭐 상권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이렇게 그냥 길에 이렇게 보쌈이랑 파는 가게 했다가 이제 부대찌개로 이렇게 키워서 현금 그만큼 이렇게 매각하고 엑시트한 30년 정도 하셨더라고요. 이제 본사도 가보고 하면은 물류라든지 시스템이 정말 우리나라에 그 정도 회사 없을 정도로 하고 놀부가 이제 팔리고 나서 우리나라 외식업이 엄청 그 빠르게 변하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놀부가 많이 어려웠어요. 매출도 한 600억, 700억 수준으로 떨어지고 놀부 부대찌개를 뭐 좋은 날에 가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도 많이 무너지고 했는데 최근에 엄청 많이 회복이 됐어요. 배달 쪽에서 그거 아세요? 놀부가 1등이에요. 이름이 뭐더라? 삼겹 본능이라고 그 삼겹살 배달에서 놀부가 지금 1위고 매장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따졌을 때 그리고 찜닭 분야에서도 찜닭은 이름은 모르겠어요. 무슨 찜닭 브랜드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1등은 뭐 봉춘지 안동인지 뭐 그렇고 2등이 놀부가 하는 찜닭집이고 흥부 찜닭인가 뭐 있어요. 그리고 뭐 곱창 배달하는 브랜드도 있고 닭발도 있고 마라도 있었고 그래서 배달 쪽으로 이제 영업하고 늘리면서 놀부가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는데 그런 빠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놀부 대표님이 나중에 제가 영상 한번 오늘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 컨설턴트 출신이세요. 본인 그냥 대놓고 자기는 음식 모른다, 외식업도 모른다, 어, 숫자랑 구조만 보는 분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옷이 느낀 점이 회사가 크면서 어느 타이밍에는 그런 그 전문가 완전히 이 숫자나 구조 이론을 보는 이론? 뭐 이론이란 말 좀 그런 전문가의 존재도 필요하다. 저처럼 이제 0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키우는 그런 창업가도 있지만 예전에 그 놀부를 인수할 때 그 인수하던 팀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뭐 자기들은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고 외국계 회사인데 외식업을 잘 모르니까 뭐 한국 외식이 어떤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때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회사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매각을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너처럼 0에서 100억까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100억에서 또 1000억 가고 1조 가는 거는 다른 게임이다. 자기들은 0에서 만들지는 못하는데 이제 뭐 50억, 100억짜리를 주면은 그거를 몇천억짜리로 만들기도 하고 몇천억짜리를 가지고 1조짜리로 이렇게 만드는 뭐 머니게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음, 그 제가 최근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뭐 광화문 월양이나 여의도 월양 조선횟집 오신 분들은 저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뭐가 어려워? 돈 뒤로 챙긴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는데 아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 있고 안 되는 매장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합자 회사가 있는데 그 합자 회사 상대방이랑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저래 총체적으로 마이너스를 지금 겪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놀부 대표님 뵙고 이것저것 좀 여쭤보고 이제 회사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광화문 월양, 여의도 월양, 광화문 조선횟집, 여의도 조선횟집 요즘에 을지로도 잘 되니까 을지로 조선횟집 이렇게 5개 가지고 가면서 서초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서초 정도 좀 잘 살리면은 저 1년에 건물 하나씩 살 수 있거든요. 몇십억씩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까먹는 매장들 그리고 관리라는 게 이제 쫀쫀하게 이제 관리를 못해서 저도 이제 막 벌리는 스타일이지 정리하거나 관리하는 걸 잘 못하거나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프레시 뉴 스타트 이게 뭐 회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 지금 요즘에 정신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인간관계나 사업에 있어서 저 지금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웃고 있지만 아, 아침에 눈 뜰 때 막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두근거려요. 불안하고 막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별일이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안절부절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차라리 약간 잘 됐다는 생각도 든 게 이참에 아닌 것들 뭐 그게 뭐 매장이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아닌 것들 다 털고 잘 새로 시작하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예전에 뭐 중앙일보 그 잘릴 때도 느낀 거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많이 겪었었는데 그때마다 약간 인간관계 구조조정이 됐어요. 그 한편으로는 또 약간 즐기기도 하는 게 정말 나랑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돌리는 모습 그런 걸 보게 되고 또 의외의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상처가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40이 되고 여러 번 작고 큰 실패를 겪다 보니까 너무 제가 아무한테나 아무 의미 없는 관계에 돈과 시간을 많이 썼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소개한 적 있는데 이 책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많이 사기는 해요. 일단은 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책을 사고 그리고 이렇게 대충 읽어요. 대충 읽고 꽂히는 책을 수십 번 읽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어디선가 추천한 적이 있는데 사장의 일이라는 그 책은 정말 제가 한 100번은 아닌 것 같고 한 5, 60번 읽은 것 같아요. 머리맡에 두고. 거기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눈이 내리는 것도 사장의 책임이다. 근데 이렇게 책임감을 좀 과도하게 느끼는 것도 정신 건강에 안 좋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선택해서 시작한 일이고 제 탓이니까. 이게 저거 뭐야? 밖에서 찍다가 삼각대를 잃어버려가지고 최근에 이 책을 이제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이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융학파 정신분석가가 쓴 책인데 중년 남자에 대해서 쓴 그 부분만 빼고는 저는 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오늘은 애정관계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원하지만 않으면 부담이 될 일도 없다. 마법처럼 우리를 구원해줄 타인에서 인생의 더 큰 의미를 찾는 데서 애정관계가 하는 역할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마법처럼 나를 구원해줄 타인이 없다는 거죠. 보통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관계를 구하고 또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구할 사람은 혼자밖에 없다는 거를 최근에도 많이 깨닫고 있어요. 성숙한 애정관계는 융합 모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계 당사자 각자가 스스로를 책임지라고 요구한다. 마법 같은 타인의 존재를 믿는 것은 잔인한 자기 기만이다. 내 얘기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면 투사의 결과일 뿐이라고 확신해도 된다. 근데 결국 혼자 버티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떤 정신적인 교집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저는 그런 분들을 한 두세 명 정도 만날 예정이어서 그래도 그나마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심 약속은 서초월양에서 있어요. 보리굴비 먹으려고.